오늘 국제 여수미술제를 준비한 문리 예술 감독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더 해보겠습니다. 감독님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직접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021년 여수 국제미술제 전시예술 감독이라고 하는 중책을 맡은 문입니다. 저는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아시아 현대미술의 지금 많은 매력을 가지고 현장을 직접 뛰면서 작가, 또 평론가, 기획자들과 연대를 계속 해오면서 또 저 개인적으로 아시아 지도리 프로젝트를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로 이번 여수국제미술제 공모감독으로 선정해 주셨고 저한테는 제가 가진 인프라를 통해서 여수 시민과 여수를 찾는 내방객들에게 정말 멋진 아시아 현대미술을 펼쳐보는 좋은 기회입니다. 네. 자,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미술제입니다. 여수라는 지방 소도시에서 이렇게 국제 미술제를 이어오는 게 참 10년 넘게 이어오는 게 쉽지만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여수 국제 미술제 위상 어떻게 정립했다고 보세요? 예. 기초단체에서 10년의 국제 행사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절대 녹록지 않은 일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여수 지역에 있는 미술계 또 선배 후배 많은 분들의 몸과 마음 또 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어져 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올해는 이제 11회라고 하는 또 지난 시간에 훌륭한 업적들을 기초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면서 좀 더 규모 있는 그리고 또 알차고 당찬 미술제를 준비했습니다. 네. 근데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제 코로나19 상황이 쭉 이어져 있다 보니까 예. 준비하시는 것도 녹록치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예, 맞습니다. 코로나라는 위기 속에서 우리 모두가 아무래도 움츠려들죠. 네.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되는 게 또 이때인 거고요. 네. 그래서 외국 작가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같이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연대를 못하는 아쉬움이 있지만 또 물류 과정에서 대형 작품들 그런 것들이 돈도 더 많이 들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협력해서 그런 코로나의 위기의 산을 넘을 수 있었습니다. 네. 자, 올해 전시의 주제도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주제가 흐르는 것은 멈추길 거부한다입니다. 뭔가 좀 심오한 느낌이 드는데 어떤 의도가 담긴 주제일까요? 네. 흐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의 역사, 사회, 문화의 변화를 은유적으로 설정한 개념입니다. 우리 아시아는 본의 아니게 근대를 식민의 상황에서 맞이했고 그러면서 현대화 과정에서 극변환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관가하고 제대로 들여다보지 못한 그런 상처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지금은 이미 또 서구에 기대면서도 우리 스스로 많은 변화와 성장을 해서 우리 자체의 강력한 힘이 생겼다라는 각성에서 출발한 기획전이고요. 네. 그 변화를 우리 스스로 느끼자 그리고 자각하자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네. 기획 의도가 이래서인지 참여 작가들도 아주 많이 동참하셨다는 이야기를 예. 들었는데 앞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참여 작가가 74명, 작품 수도 200여 점이 정말 큰 규모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요즘에 현대미술전이 다 그렇듯이 미술 자체가 대형화되고요. 이번 전시에서도 회화, 조각, 영상, 설치, 종합 선물 세트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인 상처를 들추는 무게 있는 작품도 있지만 또 서정성을 추구하면서 코로나에서 지친 우리 심신을 위로받을 수 있는 작품까지 스펙트럼이 아주 넓습니다. 네. 그래서 또 특히나 이번에 이제 중요한 꼭지 중에 하나가 이곳이 여수에서 열리니까 여수의 유망한 작가들을 개인 공간을 10m를 주면서 자신의 역량들을 넉넉히 펼 수 있는 그런 전시가 준비되어 있고요. 예. 그래요. 또 추진위에서 공모를 통해서 코로나 이런 상황에서 미술은 뭘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전국에 던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 공모를 통해서 선정한 30명의 작품들이 또 전시되고 있고요. 예. 그런 다채로운 볼거리들이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그만큼 보는 이들로 하여금 좀 위로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그 중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작품이 있다면 어떤 것을 추천해 주시고 싶으세요? 방금 전에 이제 코로나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우리는 서정성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미술을 통해서 위로받거든요. 대표적인 이번에 작품에 그 박인현 선생님의 비가라고 하는 40m에 달하는 거대한 작품들이 전시됩니다. 40m요? 예, 저 화면을 보시면은 40m의 수목화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고 하는 계절을 담았습니다. 네. 그 계절을 통해서 인간의 탄생과 죽음까지의 스펙트럼을 은유적으로 녹여냈고요. 또 바닥에는 흰색 우산을 설치해서 우산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은 우산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그 안에 가서 계곡에 깊이 들어가서 자연의 맛을 느끼는 그런 위로받고 심신을 쉬어가는 그런 작품들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아니 궁금한 게 저렇게 큰 작품들이 지금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전체 그 전시 면적은 어느 정도가 좀 되나요? 전시는 크게 4개 동에서 이루어지는데요. 네. 뭐 여수 시민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컨벤션 센터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규모가 큽니다. 네. 천고도 9m를 넘는 오. 10m에 육박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저 같은 기획자로서는 현장 탐방을 했고 그래서 이 건축적인 공간과 함께 작가들의 작품들을 주제에 맞게 선정해서 스토리텔링하고 또 작가들의 작품이 개별적으로 돋보이게 하는 새로운 창작 행위가 기획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로서는 공간이 크고 웅장하니까 당연히 대형 작품들 중심으로 하지만은 무조건 큰 게 아니라 세상 만사가 대소장단 강약 중강약이 네.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네. 잔잔하면서도 또 아주 임팩트 있게 큰 대형 작품들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국인으로서 세계적인 비디오 아트의 선구자인 백남준 선생의 글로벌 그루브라고 전시장에 들어가면 경쾌한 음악과 함께 영상들이 이렇게 재생되는 네. 글로벌 그루브가 있고요. 네. 또 전쟁의 어떤 폭력을 예술로 아주 짜릿하게 체험할 수 있는 리흉보의 작품이 있습니다. 그 포탄을 종이로 만들어 가지고 관객들이 가서 쭉 늘리면서 체험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저 참여. 작품인 거예요? 맞습니다. 저 작품이 쭉 늘리면서 이렇게 놀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저 작품의 칼은 실제 식칼입니다. 네. 500개가 포탄 상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간의 최고의 폭력인 전쟁이라고 하는 것을 예술로 짜릿하게 맛볼 수 있는 네. 저 안에 쓰면 저 가운데 쓰면은 놀이를 하지만 그게 더 이상 놀이가 놀이가 아닌 아닌. 섬뜩하겠어요. 전쟁 놀이가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을 담아내고 있는 작품이 중국 북경에서 활동하고 있는 리흥보의 작품이 있고요. 네. 또 이제 인도네시아의 작품, 인도네시아의 삼거리라고 하면은 은땅, 헤리도너, 나시룬인데 국제적인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역량 있는 작가들이 이번에 전부 여술에 대형 작품을 내면서 국내 첫 선을 보입니다. 네. 이제 이 작품 같은 경우가 은땅 위하르소의 작품인데요. 우리나라는 정말 감사하게도 민도가 높고 자유도가 높고 또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성되어서 표현의 자유가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 특히 아시아권들을 돌아보면 그러지 못한 나라가 많거든요. 네. 저 은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어났지만 외국에서 유학을 하고 자신의 현실을 되돌아보니까 자신의 국가가 야경 국가, 경찰 국가인 거예요. 그래서 제도적인 폭력 속에서 자신을 사냥개가 덤비는 그런 상황을 자기의 자화상을 거꾸로 그려서 예술로서 더러는 도발할 수도 있는 거고 비판할 수 있는 발언하는 작품들이 있습니다. 또 소개하고 싶은 건 이제 헤리도노라고 하는 작가인데 헤리도노의 영상 작품인데요. 1989년에 그는 파리에 있는 대규모 전시에 초대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자신은 인도네시아를 대표해서 갔는데 그곳에는 아시아 미술이 없는 거예요. 아시안이 없었다고요? 예, 아시아 현대 미술이 서구의 시각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 현장에서 거의 절규에 가까운 왜 아시아의 미술은 없냐 이곳에 라고 하는 퍼포먼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퍼포먼스였군요. 예,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번 전시에 정말 저 작가가 고맙게도 이번 전시에 흐르는 것은 멈추기를 거부한다는 컨셉을 이해하고 네. 이번에 89년의 영상을 다시 꺼집어내서 인도네시아의 전통의 영상이나 그런 캐릭터들을 조합해가지고 애니메이션화해서 이번 전시를 위해서 재작업을 저희들한테 하신 거군요. 예, 재구성해서 보내준 해리도노라고 하는 국내에서 광주 비엔날레나 또 어떤 미술관급의 전시에서 또 자주 초대되기도 했던 네. 그런 작가입니다. 네. 그렇군요. 또 감독님께서는 아시아 현대미술과 관련된 전시 기획도 쭉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아시아 현대미술에 관심을 또 갖게 되셨을까요? 저의 개인의 역사하고도 맞물리는 건데요. 제가 1966년생입니다. 어렸을 때 영화를 봐도 한국 영화보다는 외국 영화가 재미있었어요. 팝송을 들으면서 저의 어린 정서를 키웠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문화의 캐논은 서구에 맞춰져 있었던 네. 거죠. 자연스러운 거죠. 교육제도가 그랬으니까. 그런데 제가 어느덧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만이 아니라 외국을 자주 나가게 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모든 게 아니었네. 또 우리 현 시대의 가치들을 재발견해야 되는 그런 자신감도 생기면서 한 10여 년 전부터 아시아 현대미술의 그 솟구치는 힘 네. 그런 걸 주목하면서 많은 작가들과 연대하고 교류하는 그런 일들을 해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예. 이번 전시 규모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방대하다 보니까 전시장도 많고 또 실내외로 나눠져 있습니다. 예. 이렇게 여수 미술제를 가는 분들을 위해서 관람 팁과 함께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담 같지만 그냥 눈으로 보는 겁니다. 네. 그리고 느끼는 게 미술인데요. 네. 또 요즘 현대미술은 또 이렇게 향기를 맡게 하기도 하고 촉각에 맞아요. 반응하기도 하는데 네. 우선 엑스포역을 가볍게 건너면은 야외 조각 전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11회를 맞아서 처음 시도하는 건데요. 야외 조각들을 즐기시고 네. 전시장에 들어서면은 우리 추진위에서 QR 코드를 준비해 놨습니다. 네. 매일 11시, 1시, 3시에 도슨트가 작품을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QR 코드에 카메라를 비치면 그 작가들의 설명이 음성으로 지원되는 장치. 오디오 가이드처럼. 맞습니다. 네. 예, 비대면 혹여나 방역을 우리는 철저히 준수하면서 안전에 유념하고 있지만 네. 그래도 QR 코드 인식으로 감상을 돕고 있는 장치가 되어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이제 저와 또 관객이 직접 만나는 그런 미팅들도 준비하고 있고 또 작가들을 모셔서 아티스트 톡도 준비되어 있고요. 첫 전시에서는 굉장히 우리의 상처, 전쟁, 폭력, 식민의 상황들을 무겁게 드러내지만 두 번째 전시장으로 옮기면은 현대미술의 경쾌한 재미와 또 코로나 이후에 힐링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작품들도 아주 스펙트럼이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3일까지 이어지니까 많은 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물리 예술 감독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